혈당 관리 참 힘들다고 느낀 적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가 쉽지 않아서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 근육을 더 키워놓을 걸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운동을 배워볼까 고민하지만 무리했다가 오히려 다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걷기 운동하면서 건강관리 잘하자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나깨나 혈당을 고민하는 우리 당뇨인들에게는 하체 근육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런 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몸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음식 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두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당뇨 20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리고 의사분들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추천하는 좋은 단백질, 두부와 계란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당뇨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두부와 계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당 관리예요. 두부는 식물성,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로 모두 고단백 영양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탄수화물은 적으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일을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먹어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거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공복혈당 수치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치료나 관리 중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기도 해요. 2016년 국내에서 나온 두부가 인체에 미치는 영양학적 고찰이라는 연구를 보면 두부가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고 해요. 장에 있는 좋은균도 늘려주고 콜레스테롤이 잘 빠져나가게 도와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엄빠들은 두부를 160에서 240g 정도 한 번에 드시면 좋으니까요. 꼭 적정량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두부와 마찬가지로 계란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줘요. 이 일을 하는 게 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완숙으로 삶은 계란 한 개에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에 약 270에서 400mg 정도의 콜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계란 한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절반을 얻는 셈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삶은 계란 하나 정도는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계란과 두부의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이에요. 계란과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라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잠을 잘 자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잠을 못 자는 건데요. 잠을 못 자면 뇌의 기억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뇌신경세포나 신경회로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치매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부와 계란 잘 챙겨 드셔야겠죠? 이렇게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혹시라도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걱정된다. 나는 당뇨가 있는데 계란을 먹어도 되는 거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지만 하루에 삶은 계란 한 개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실제로 2020년 캐나다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당뇨 환자가 하루에 계란 한 개 정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는 결과가 있고요. 같은 해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에서도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당뇨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맛도 챙기면서 영양소도 골고루 챙길 수 있을까요? 두부와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메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부 계란 스크램블 볶음밥이에요. 계란을 풀어서 후라이팬 위에서 휘휘 저어가지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후에는 두부를 가볍게 으깨서 팬에 볶아주세요.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기본 준비는 끝난 거예요.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호박이나 당근 등 채소를 잘게 잘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잡곡밥이랑 김치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는 한 끼를 챙길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밥 해먹기 귀찮거나 하면 자주 해먹거든요.
가끔은 저당 케찹이나 김이랑 같이 싸먹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메뉴 고민된다면 엄빠들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더 간편한 두부 계란찜이에요. 계란 하나를 큰 그릇에 풀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잘게 썬 채소와 두부 으깬 걸 함께 넣으면 돼요. 그릇에 참기름을 미리 발라주시고 내용물을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2, 3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용물이 전자레인지에 돌아가면서 넘칠 수 있으니까 계란이 부풀면 숟가락으로 한두 번 휘휘 저어주세요. 저는 처음에 4, 5분 정도 돌려놓고 잠깐 다른 걸 했는데 내용물이 다 넘쳐가지고 오랜만에 전자레인지 청소했던 기억이 나네요. 엄빠들은 꼭 1, 2분마다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두부 계란 구이예요. 두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뒤에 계란 옷을 입혀서 바로 팬에 익히면 돼요. 이건 진짜 정말 쉽죠?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계란과 두부가 당뇨에 좋다는 연구 논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하대와 한양대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실제로 콩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두부 섭취량이 많을수록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감소한 건데요. 내중막 두께는 일반적으로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판단하는 척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께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한양대에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계란을 3개 이상 먹은 사람들이 계란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46에서 많게는 54%나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엄빠들이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요리법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좋은 두부와 계란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에요. 당뇨인들에게 계란은 항상 논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국가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 노른자에 든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어요. 아직 100%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정량은 우리 몸에 이롭지만 너무 많은 양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 농무부의 자료를 보면 계란 한 개에 든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186mg이에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노른자 2개 이하, 당뇨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라면 1개를 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게 좋아요. 만일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데 하루에 계란을 2개 이상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2009년 당뇨병 관련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주 계란 7개 이상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이미 높으신 엄빠들은 하루에 꼭 1개씩만 챙겨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통풍이에요. 몸에 마냥 좋을 것 같은 두부도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통풍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두부에 든 퓨린이라는 물질이 몸속에 과하게 쌓이면 생기는 질환이에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인 후에 요산으로 변하는데요. 이 요산이 몸 안에서 결정 형태로 쌓여서 연골이나 힘줄 같은 조직에 모이게 돼요. 결정 형태라 혈관을 긁는 것처럼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7 이상이라면 두부 섭취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두부와 계란만으로는 다소 심심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궁합이 좋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는 계란과 두부 모두 궁합이 좋은 음식이에요. 토마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두부와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게다가 모두 칼로리가 낮아서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산모에게 특히 좋은 음식인데요. 이때 두부가 더해지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두부의 부족한 요오드를 미역에서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또 콩에 든 사포닌이 미역을 더 부드럽게 해주고요. 여기에 계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최고의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녹차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요. 두부와 계란을 먹을 때는 가급적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계란이나 두부를 먹고 녹차를 마시면 이 탄닌산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계란과 두부에 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도 방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슘을 빼앗기면서 변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이에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별도로 약을 복용한다면 약의 성질과 함께 먹는 음식의 성질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한 예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와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약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피가 굳지 않도록 해요. 보통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데요. 이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두부처럼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꼭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요. 정확한 진단은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무조건 먹으면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내 실제적인 건강 상태를 아주 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두부와 계란을 올바르게 고르는 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잘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유통기한이에요. 두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주 정도, 달걀은 한 달 내외로 표기되어 나오니까요. 최대한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아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다 폐기할 필요는 없어요. 계란의 경우에는 산란 직후부터 10도 이내에 저온에서 냉장 보관을 해주신다면 최대 2달까지도 소비가 가능하고요. 두부 역시 짧은 유통기한에 비해서 소비기한은 약 23일 정도가 돼요. 다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의 색상이 좀 변질되었다 하면은 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외형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아야 돼요. 두부는 콩물을 압착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만일 표면이 부서져 있거나 점도가 약하게 보인다면 고르지 않는 게 좋아요. 계란 역시 외관으로 보았을 때 껍질의 결이 탄탄하면서 광택이 나야 신선한 거예요. 세 번째로 계란은 사육 환경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계란 껍데기를 보면 약 10자리의 숫자 코드가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육 환경은 여기서 가장 끝자리 번호인데요. 자유롭게 방목한 환경이라면 1번, 닭장 형태가 아닌 평평한 축사는 2번, 개선된 형태의 닭장은 3번, 기존의 좁은 닭장은 4번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사육 환경은 당연히 1번이겠죠. 유통기한이 짧은 두부라도 보관만 잘하면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남은 분량을 그대로 용기에 두고 여기에 소금을 약간 첨가하는 건데요. 물을 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돼요. 되도록이면 이틀에 한 번씩 물만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실에 넣어도 돼요. 마트에서 용기 안에 포장돼서 판매하는 두부는 바로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돼요. 계란은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 때 유지된 모양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계란은 특히 주변에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도 있어서 바로 옆에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이랑 같이 놓으면 냄새를 다 흡수해버리니까 좋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쉽고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덩어리, 두부와 계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정량만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양한 요리법으로 단백질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